네. 수투, 월요사, 프리. 모든 문제 다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도는 안 나가요, 우리는? 네. 네? 3교시에 월 태보지 말고, 일 태보지 말고 가요. 오, 쌤 1태를 수요일날 가요. 아니에요. 머리 편하지 않나? 집에 일찍 갈수 있는. 축하해. 나 방송경 자. 가야겠다. 봅시다. 그건 좀 봅시다. 1번. 1번은 어떻게 합니까? 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졸렸어요. 1번 같은 문제는 이 곡선 위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제일 가까운 점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죠?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잖아요. 기울기가 그렇지. 이 지금 거리를 구하고 싶은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일 가까운 점은 제일 먼저 만나는 점이겠죠? 즉, 이 직선이 가진 기울기 그대로 여기에 접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접점이 되는 애가 제일 가까운 점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 y-는 2x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이게 뭐가 되는 지금 거리를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x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x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네? 네? 왜요? 아, 0,3. 네, 0,3이 나와요. 이렇게. 왜 0이요? 이걸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감을 못 보겠어.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빼면 2x는 0이에요. 네. 0,3이 나와요. 그럼 이 점이 0,3인 거죠. 그러면 이 점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향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점이란 얘기죠? 예. 그럼 이 0,3에서 y는 2x-3 이거 두 개 가지고 점직선 거리를 하시면 돼요. 쌤, 근데 직선이 2차일 때만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그 점직선 거리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y만 넘겨서 2x-y-3은 0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틀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분의 6루트가 나옵니다. 네. 쌤, 이거 답 먼저 불러주시고. 그럴까요? 쌤, 그래요. 근데 채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아직 수투밖에 안 나왔잖아요. 수원이요? 점수 나왔는데 입력을 아직 안 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쌤, 자, 뭐? 답안지는 없어요. 이거 내던 답안지 이거 다 체크하는 거. 조동. 지금 성적 입력하느라 네 저기 처리 중이어서 저희 실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일단 불러드릴게요. 뭐 안 적은 친구들은 적어봅시다. 적어서 좋은 타이밍 왔어요. 답을 부르려던 찰나입니다. 은지는 그때 채점하고 갔지. 나머지 친구들 다 불러줄게요. 토요일날 하고 왔습니다. 자, 1번은 5분의 6 루트 5고요. 자, 2번에 답은 m은 1, 3번 k는 마이너스 1, 4번 a는 10, 5번 f의 1은 마이너스 6, 6번 3분의 11, 7번 a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8번 니은 디귿, 9번 a는 3, 10번 참참 거짓, 11번 m은 2, 스몰 m은 마이너스 6,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12. 12번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얼추 잘 풀었는데 실수를 많이 한 게 2배를 안 했어요. 12루트 3. 그 다음에 우리 혜원이는 계산 실수했어요. 미분할 때 개수를 6으로 써야 되는데 3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루트 안의 값이 2배가 나왔죠. 13번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14번은 2루트 3. 15번은 a의 최대값 3. 16번 16분의 13. 17번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작다, c는 0보다 작다, d는 0보다 크다. 18번 m은 7. 19번 21. 20번은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네. 27분의 1이요? 네,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시면 됩니다. 쌤들 이거 풀이에요. 네. 시험지 안 가져왔어요? 시험지 하나 뽑아줄게요. 완벽하게. 터졌어.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근데 뭐 이 단원의 내용들이 안 어려울 수가 나보다 없는 잘 봤는데 내용들이라. 앞에서 그러면 진짜 때려주고 싶단 말이지. 그게 봤어. 내가 범위가 40. 아 맞아, 확실히 저를 있는 애들. 확실히 되네 진짜. 공부를 다 부캐. 잠깐만 프린트만 받아볼게요. 42개 되는 이지면 앞비전 기본적으로. W도 못 맞추거든. 4를 다 맞춰. 야, 그 10번에 3개 하나에 몇 점이야? 롤 포기할래. 불가포기에. 안돼. 원래 지금 가져오면 안 되는데 가져와서 뺏기겠고. 이제 점수가 공개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번 혼났거든. 근데 또 재탕. 혼난 거또 재탕. 하니까 롤로 정지. 자, 2번 봅시다. 예, 한글이야. 2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 2번 문제는 봐봐. 1번 문제랑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죠? 평행이동을 시키면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 3차 곡선을, 그죠? 3차 곡선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에 접한다라고 한다는데, 그럼 생각해봐요. 어쨌든 기울기 얼마짜리에 접하는 거예요? 이거 y만 두고 넘겨보면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에 접하려면 얘도 접선 내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이 3차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를 찾고 그걸 n만큼 평행이동 하시면 돼요. 일단 찾아놓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기울기가 변하진 않거든요. 기울기가 변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밀어서 마이너스 2의 기울기 직선에 접하나 이동하기 전에 마이너스 2의 기울기 나오는 애를 찾고 걔를 밀어서 일치시킨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주어진 걔를 미분해서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인데 얘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찾아요. 그러면 이거 넘겨서 하시면 3으로 묶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값이 1이 나와요. 그쵸? x가 1. x가 1이 나오면 얘를 이제 처음식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에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1이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처음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의 접점인 거고, 이거를 x축으로 n만큼 밀 거니까 이 점이 뭐가 되겠어요? 이 점이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평행이동 시키면. 그럼 이제 평행이동 시킨 점에선 얘가 접점이 될 거고 얘가 누구한테 만나면 돼요? 얘랑 만나면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3차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있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애가 뭐 이렇게 나왔어. 그치? 얘가 fx야 지금 처음에 주어진 함수 fx.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점 1,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지만 여기 y절편이 다른 직선이겠죠. 그죠? 그럼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n만큼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그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n만큼 밀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얘가 n만큼 밀려서 여기로 와. 이 점이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가 그대로 딸려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 안 변하면서, 그치?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채로 딸려온 얘가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점을 여기다 넣으면 참이 돼야죠. 접점은 접하는 방정식에도 원래 함수에도 대입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m 플러스 3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넘겨서 m은 1이 나와요? 네. 그래요? 나는 계산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m이니까 나오겠구나. 네.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다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행이동한다는 문제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성질을 가지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을 평행이동 해주시면 돼요. 그쵸? 3번은 평균값 정리 쓰는 거니까 뭐 받침 공간 K에서 2까지의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 주어진 구간의 경계값의 X차이, Y차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F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해지는 어떤 C의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죠. 근데 문제는 여기 접선의 그 접점이 되는 요 C의 값은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C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라고 알려줬고요. 그럼 우리가 F의 식을 알고 그럼 F'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2분의 1 넣어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값이 1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 식에다가 K를 넣고 식을 다 정리하시면 결국 마이너스 K가 남고 그게 1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했죠. 뭐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얘는 평균값의 정리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보는 건 우리 친구들이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당연히 따로 해야죠. 오답을 하건 하든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방향성을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만 크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A. 우리 틀리면 안 되죠.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뭐 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접점이 무조건 필요해요. 접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고 할 때는 그 점점의 x값, y값 써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내가 임의로 정해줘야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이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여기 위에 접점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점을 임의의 k, k세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여기다가 접점에 x좌표 넣으시면 기울기 값이 3k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딴 거 있나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아니까 저 정보를 이용해서 직선식을 쓰시면 돼요. 그쵸? y는 기울기 3k제곱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k 세제곱 마이너스 2k. 아직도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이 접선식을 못 쓰는 우리 친구들 진짜 떼찌떼찌 해야 돼. 몇 번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직설방정식 수상 수하에서 나오는 건데 혼나죠. 혼나. 자, 이렇게 쓰시고 근데 이 접선을 어디서부터 그었어요? 0,2에서부터 접선을 그렸으니까 이 직선이 0,2를 지나야 한다. 따라서 x에 0, y에 2를 넣고 식을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넣고 정리하시면 식이 k-1과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부근인 K가 실제 여기 이게 좌표로 나오려면 좌표 평면은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서요. 실근이 필요하죠. 따라서 K는 1이 됩니다. 그럼 K가 1이 되면요. 우리가 구해놓은 이 접선의 방정식,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의 K에다가 1을 다 넣고 식 정리하시면 돼요. 그쵸? 식을 다 정리하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걸 다 넣고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우리가 지금 몇 번이요? 4번. 네. 정리하시면 y는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심플하게. 그런데 얘가 a, 12를 지난다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a 넣고 12 넣으면 a는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아하. 자, 5번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받고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일단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 극대값,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정보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극소, 극대를 가지는 x값을 도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정보 쓰셔야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고, 자, 뭐든 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 값이에요. 그쵸? 즉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건 함수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자리가 극소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10으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3개 나와요. 그쵸? 저거 연립하면 문제에서 A, B, C 예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 포함되는 A, B, C가 A는 0, B는 3,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이거 넣고 극대일 때 X가 1이니까 그럼 F의 1 계산만 하시면 되죠. 뭐. 그쵸? 네. 이건 식 잘 연립하고 극대와 극소의 의미만 잘 이해가 되시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대일 때, 극소일 때가 어떤 의미인가 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수학이 다 그렇죠.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의 의미를 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6번. 네, 6번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2차 함수를 2차 함수. 이거는 미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차 함수의 문제예요. 네. 자, 여기서 주어진 fx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다. 자, 그런데 함수의 감소와 증가를 논의하는 건 f-의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f-x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3 미분해서 4x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요.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0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수 전체에서 라고 했으면 이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뭐 판별식을 하든지 했을 텐데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이 2차 함수가 0 이하가 되는 걸 A부터 A와 3 사이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요. 특정한 범위의 조건을 가지는 식이 2차 식이죠. 이 2차 식을 계산한 값이 특정한 값보다 아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땐 다 2차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시고요. 0의 값이 되는 게 x축이니까 x축을 그립니다. 그죠? 그러면 A부터 3 사이는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랑 3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되겠네? 그럼 그 사이는 다 마이너스겠지. 혹은 어디까지도 괜찮아요? A와 3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얘가 0까지도 되니까 A랑 3이 어디까지 이렇게 있어도 0에 있어도 괜찮아. A와 3이 이렇게 각각 0이 되는 값이면 그 사이는 다 마이너스에 내려가 있잖아 지금. 맞아요. 따라서 f-에 A를 넣은 값이 0이야. f-에 3을 넣은 값이 0 이하다. 이거 두 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넣고 정리한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등식이? 그 부등식의 공통범위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사실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미분을 못할 일은 없어. 일단 미분을 못할 일은 없는데 그 미분한 애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얘를 뭘 어떻게 쓸까? 특히나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 2차식 다루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해가지고 네 빡시게 연습해야겠죠 이제. 클리닉 시간이고 뭐고 이제 집에 가는 건 없는 거야. 네. 그치. 자, 7번 보십시다. 여기서도 산차함수가 나오고요. 극대 극소를 논하는데 자 일단 봐요. 극대나 극소를 논한다는 건 f-x가 0이다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럼 지금 우리 같이 문제에서 fx를 이렇게 줬을 때 그때 극소를 논하면 그거는 f-가 0이 될 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미분하잖아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 그럼 여기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이게 0이 되는 어떤 값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2차식이 나왔고 그걸 는 0이다 라고 놓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혹은 2차 함수와 더 폭넓게 보자면 2차식을 쓰는 건 다 2차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하게 될 거고 얘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이런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이 바로 f-는 0이 되는 그때 극소를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극소면 f-가 0이 되고 이 0 사이에서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디가? f-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변하는 이 사이에 있는 여기가 극소가 되는 x인 거지. 그쵸? 지금 이 그래프는 f-의 그래프니까요. f-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사이에 있는 0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자리가 극대가 되는 x인 거야. 그럼 문제 조건에서 맞춰봅시다. 극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와야 한다고 했으니 극소가 나오는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맞아요. 그럼 f-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은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땐 여기에 값이 나와야 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고 f의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이거 모든 문제 배점 다 똑같아요. 일단은 기본은 5점씩이죠. 각자 배점이야 이제 푼 정도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그냥.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예쁘게 연립을 하시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다 잘 해놓고 또 부등호 방향 잘못 바꿔가지고 그런 친구들 있고 2차 부등식을 이렇게 0보다 작으면은 사이에 넣어줘야 되고 0보다 크면은 큰큰 작작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또 틀린 친구들이 있고 이 수상과 수화가 문제죠. 이 수상 수화로 11월부터 뭐 빡세게 돌려해주고 그치? 예비고일 예비고일 가면 이제 실제 실전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쓰는 내신들로 다 문제집을 단원별로 다시 구성해서 문제집을 만들어 놔요. 정말 실전 고1. 이제 그걸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정말 실전 문제로. 그냥 어설픈 문제집 문제 아니고요. 실제 기출, 학교에서 쓰는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집들로 이제 내신 1등급을 위해 빠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1보다는 큰데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그러니까 3차식이 본함수로 주어지고 이 3차를 미분해서 f- 도함수가 2차로 나왔을 때 이 2차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야. 그쵸? 그렇죠. 대답을 너무 0.1초 만에 하고 있어. 네, 네! 연필 갖고 왔대요. 연필 갖고 오세요. 네. 천사님 한번 빌려줄게요. 바로 쓰세요. 자, 그 다음 8번. 8번. 야, 8번 내가 일부러 문제 더 바꿔가지고 내가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냈잖아. 이걸 셋 그대로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근데 이거 자 봐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유형이잖아요. 어차피 문제 똑같이 안 와도 이건 어차피 그 그래프 해석 의미만 보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데 여기 그려진 애가 도함수잖아. 네. 그치? 자, 그럼 봐봐요. A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긴 D,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F'에 대해서 0이 되는 점들이 A, B, D로 A, 0, D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B와 C에서의 어떤 값들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려요. F'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건 다 증간표예요. 증간표를 그려요. 자, 그러면 A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X값 쓰는 거니까 증간표에서 A, 0, D 세 개 쓰시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0, 0, 0이고요. 자,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 사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 다시 플러스해서 마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에서는 실제 fx에선 극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극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 기억 x축과 교점을 내게 한다. 자, 이 함수는요 이 지금 증간표에 의한 형태대로라면 이렇게 w자가 나올 거야. 근데 이게 fx가 될 건데 이 fx가 x축과 교점 4개가 되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모르지. 내가 뭐라고 했어? 참은 항상 무조건 확실하게 맞아. 이건 100%야 라고 할 때 아니면 100% 틀렸어. 또 거짓이지만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때도 거짓인 거예요. 그렇지. 응? 아니 근데요, 답만 적었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그냥 답만 적으신 것도 다 네, 풀이 없어도. 쌤 이게 답이 2개잖아요. 네. 근데 그 각각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보면 점수 좀 준 것 같은데요? 예. 다행이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맞게 틀리게 판단했냐를 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4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극대, 극소, 요 볼록볼록한 점들에 대한 값의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계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기억은 알 수 없음이라서 틀린 거예요. 알 수 없음이라서.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니은 디귿은 사실 증간표만 그냥 나와요. X는 여기서 극대, 증간표에 그렇게 써있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데 그 중에 최소값은 여기다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지. D일 때가 최소겠지. 오케이. 만약에 이걸 전체라고 했으면 얘랑 얘가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할만한데, 그치? 아, 원래 오늘 같이 오픈북으로 풀어야 되나? 좋다고요? 짜자잔. 야, 니네 계약하더라? 아니, 야, 잠깐, 왜? 아니 동생이 놀려요 집에서. 왜요? 계약한다고요? 같은 날이죠. 6월 1일날 계약하는데 20일날 계약한다고 놀려요. 참나, 야, 뭐. 중3이랑 초1이랑 초1이랑 초2랑 아니, 근데 왜 중학생, 고등학생은 높은 학년부터 하는데 초등은 왜 낮은 학년부터 하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 초등이 그걸 안 돼. 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보다 되게 아, 그걸로 뭐 하기가 어려워서. 네. 너네는 입시를 해야 됐어요. 중3, 고3은 입시를 해야 됐어요. 야, 그래도 그렇게 늦게 계약해도 또 고딩들은 중간고사도 다 본대요? 계약하자마자. 맞아요. 신도림 중간. 그래서 지금 다 내신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딩들은. 우리는 기말을 빡세게. 기말은 우리 과정이 6월 둘째 주에 끝나요. 6월 12일이 우리 이 수트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6월 15일부터 내신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신 보기 전까지. 그러면 각자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4주에서 5주 정도 내신을 할 거예요. 왜냐면 니들이 학교 공부를 아예 너무 안 해가지고. 그쵸.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수업을 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뭐 시간이 사실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아마 온라인 계약을 그래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전체를 다 넣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불켜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간고사를 안 봤으니까? 저희는 안 본다는 뺀다는 게 아, 1학기 뺀대요? 중간 범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일단은 전범위일 것을 예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절하면 돼요. 그쵸, 암기 과목 같은 게 문제죠. 역사. 자, 우리 누나들 자 이거 봅시다. 얘도 내가 이거 힌트 줬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번엔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이제 할 것 같죠? 학교 갈 것 같아요. 중1들은 요번에 중1 입학한 애들은 동복을 못 입고 하복을 입는데요. 네. 그러면서 막 동복 한 번도 못 입었는데 학교에서 하복 교복사라고 문자 왔대. 그래서 중1 애기들이 막 선생님 학원에 교복 입고 와도 돼요? 막 물어봐서 네 맘대로 해라. 의복이야 자유 안 돼. 네 맘대로 해라. 편하게 무지껏 입고 오겠니? 막 이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극대와 극소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극대와 극소? 자, 극대와 극소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물론 꼭 f-가 0이 되어야 미분 가능하여야 극소나 극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특정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제일 작게 되는 점이 극소, 극대라고 했는데 어차피 다항함수에서는 그렇게 뾰족하게 되는 자리가 없어요. 다항함수에서는 극대극소가 되려면 무조건 0이 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만 다루는 거고 또 우리는 미분도 다항함수 미분만 하잖아. 그러니까 극대극소,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소 나오면 F-는 0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해.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 이렇게 하시고 얘가 0이다가 되는 x값이 극소를 만드는 x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a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2a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차 분의 상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f-를 0으로 만드는 얘네들이 극대와 극소 값을 만드는 건데 실제 그 극대와 극소는 본 함수에 넣는 거잖아요. 본 함수에 넣고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극대값 극소 값이 되는데 걔네들의 합이 0인 거니까 실제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해서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알파 제곱 플러스 9 알파 플러스 27 베타도 똑같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A 베타 제곱 플러스 9 베타 플러스 27 해서 더합니다. 지금 3 아니에요? 어디요? 3 그러네 333 그렇죠. 더해요. 자 더하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9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4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알파 베타로 계산되는 쟤네들은 알파 베타의 합, 알파 베타의 곱으로 다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결국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 식이 0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저걸 넣고 정리하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한 문자로 통일해서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A가 3이 나온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 10번 이제 10번은 내가 진짜로 문제를 쉽게 바꿨다고 책에 있던 걸로 일부러 책에 있던 걸로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그래도 본 기억이 나면 훨씬 낫겠지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바꿨다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가 2, 이제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f-x고 직선이 g-x인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fx는 fx-gx다 라고 줬죠. 그런데 문제에서 준 그래프, 쓸 수 있는 그래프는 f-g-니까 이 h라고 준 이 함수를 어떻게 해요? 양변을 미분해요. 어차피 미분은 각 항마다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h를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 놨을 때도 전체 미분하면 각각 미분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미분은 무조건 항마다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hx는 어디서 어디까지 감소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똑같이 증감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0이 되는 점이 둘이 같게 되는 점 0과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증감표를 그려요. x 0 2 이렇게 그리고 h-x 그리고 h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00일 거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h-x 즉 f-x에서 g-x를 빼서 나오는 게 h-x인데 0보다 작은 쪽은 이 그래프를 좀 구분해서 해보면 fx가 이거잖아요. 자, 0보다 작은 쪽은 핑크색 f-x가 위에 있고 gx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구하면 플러스겠지. 맞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f-x가 밑에 있고 g-x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빼면. 그리고 여기는 여기 2를부터는 다시 f-가 위에 얘가 밑에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겠지. 그럼 요렇게 되겠구나. 그럼 보세요. 기억은 0부터 2 사이에선 감소한다. f-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소죠. 실제로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양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억은 맞다. 니은 x는 2에서 극소.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가 뭐가? 극대. 그렇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이가 극소. 따라서 x는 2에서 극소 값을 가진다. 니은도 맞다. 자, 디귿은 x축과 서로 다른 세로. 자, f-x를 통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은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하지만 원래 함수의 구체적인 값들은 함수에 요 값을 넣었을 때 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x축과 이렇게 만날지 이렇게 만날지 이렇게 만날지 알 수 없으므로 얘는 알 수 없음. 따라서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11번. 자,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0부터 2까지 사이에 위아래 볼록볼록한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증강표만 그리면 돼요. 이 문제는 다 잘들 했어요. 그래서 11번은 X를 하는데, 근데 대신 이제 이렇게 구간이 좀 정해질 때는 이 구간을 양 끝으로 이렇게 값을 정해서 하시면 돼요. 너 땡땡땡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요 사이에 F'가 0이 되는 값들이 있으면 그거 넣어서 증강표 그려서, 그쵸?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랑 요 양쪽의 경계값 비교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잘들 했으니까요. 그래서 M은 대문자 2, 대문자 M은 2, 소문자 M은 6이 나와서 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요렇게 됩니다. 하시면 돼요, 뭐. 네. 11번은 다들 잘했으니까 넘어가고. 12번. 12번도 그래도 다들 잘했어요. 그래도 이 12번 정도의 문제들은 이제 중급 때부터도 좀 많이 우리 친구들이 접해서 잘 그래도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좌표들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오답이 나온 건, 자, 여기 꼭지점 하나, X축에 놓이는 꼭지점 하나를 K라고 했어. 근데 포물선 자체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꼭지점도 이렇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 한 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쭉 수직으로 올라가서 포물선과 만나게 되는 점은 그러면 K, 9-K 제곱이다. 이거 다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는 2K, 여기는 Y 높이가, 그죠? 요 좌표의 Y 좌표 돼가지고 2K에 9-K 제곱이 뭐 넓이 S다 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거의 최대를 갖는 거니까 이 함수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11번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증강표 그려서 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리가 3이기 때문에 K는 길이니까 0보단 커야 되고 당연히 3보단 작아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그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그럼 이 범위 조건 안에서 S-을 구하고 그 다음에 증감표를 양쪽 경계값인 0과 3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사이에 0 되는 거 해서 구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그래서 K가 2√3이 나온다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K가 √3이 나오죠. 네. K가 √3이 나오면 여기 제곱하면 6이니까 6 곱하기 K 해서 얘만 구하는 거야. 또 요것만. 이 친구들이 진짜 요것만 반쪽만 구해. 요거 반쪽만 구해가지고 6√3이라고 쓴 친구들이 좀 많았고요. 이 문제는 틀린 친구들이 뭐 그렇게 해서 틀린 친구나 아니면 미분하면서 숫자 계산 뭐 이런 거, 그쵸? 네, 근데요. 네. 마지막에 2개 안 하면 몇 점 만점? 조금 감점했어요. 숫자 계산은 진짜 선생님이 진짜 아야 귀엽다. 저는요. 너도 귀엽다. 왜냐면 과정이 다 맞아요. 그 틀린 계산으로는 다 끝까지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원래고사의 채점의 기준은 일단은 당연히 답까지 맞는 게 완벽하긴 하죠. 근데 이 중간에 그렇게 숫자 계산 틀려서 그 최종 답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숫자 계산을 안 틀렸으면 과정은 다 이 문제에 필요한 과정을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점수를 줍니다. 라면 그래요. 13번이 어려웠더만 네, 13번은 어려웠어요. 인정. 13번 어려웠어요. 13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4차 함수가 주어지고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의 조건인데요. 자, 그때 1교시에도 얘기해줬지만 4차 함수가 만들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 중에 극대값이 나오는 건
4차함수의 4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오른쪽 위가 여기 위로 올라가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세 개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f-x가 3차가 나왔을 때 이 3차는 0이라고 한 것이 세실근이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그죠? 정확히는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래야 0이 되는 세 점이 이렇게 다 각각 구분이 돼서 볼록볼록볼록이 분명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극대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머지 경우에는 극대가 안 나와요. 극소는 반드시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f-를 구했을 때 그 f-의 3차식이 세실근을 가진다. 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거기는 fx 말고 그냥 y로 써있죠. 자, 이렇게 했어. 우리가 이제 연습해봤던 문제들은 미분하면 사실 미지수가 없어져서 그지? 미지수 고민 없이 그 3차식으로 나오는 거에서 실근 하나 찾고 나머지에서 이제 그 이렇게 다른 두 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쵸? 자, 얘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를 미분해도 이 a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a가 안 사라져.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야? 어머? 아니에요. 네, 그쵸?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풀죠. 네. 자, 그럼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을 통해서 얘가 뭣도 연결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정리할 그 내용이 20번도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20번 진짜 어려웠죠. 20번은 틀릴 줄 알았어요, 낼 때. 근데 일부러 안 바꿨어요. 네. 이건 그냥 이 정도는 틀려줘도 되겠지. 아니 거기 앞에까지는 잘 맞고 올 줄 알았지 나는. 그럴 줄 몰랐지. 100점 있어요. 어? 100점. 없죠 당연히. 있겠냐. 20번 틀렸으니까. 20번은 네, 맞을 수가 없어요. 아니 20번은 근데 낼 때 요건 틀려? 라고 냈어. 내가 틀리라고 냈어요. 하나 정도는 틀려줘야 인간미가 있겠지 말이야. 앞에도 근데 앞에도 이미 충분히 인간미를 뿜뿜하고 있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들아. 이 지금 요 3차 함수로 구한 이 함수를 f로 기준으로 보면 f의 도함수지만 그쵸? f의 도함수지만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함수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함수죠. 그럼 얘가 왜 불안해? 얘는 0이다라고 놓고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플러스니까 대략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x축하고 볼록 세 개랑 만나려면 요 3차가 볼록볼록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요 중간을 착 지날 때 세 점에서 만난다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 3차식이 서로 다른 분명한 이렇게 세실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 요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대극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3차가 맞죠? 이 3차식이 극대극소가 이렇게 뚜렷이 있어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x축이 지나간다 라고 하면 세 점에서 만난다? 근이 세 개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극대극소를 가진다. 그러면 얘의 극대극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미분하시면 돼요. 자,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건 다시 또 한번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의 다시니까. 그러면 다시의 다시는
똑같이 미분하시면 돼요. 12x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12로 묶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다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가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 a 값 구하고 싶은 건데요. 네, a 값 구해야죠. 자, 극대극소가 생기고 극대극소의 사이에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세실근이 생기는 거야. 극대극소가 생겨도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는 0이 되는 값은 하나뿐이잖아. 그쵸? 즉 극대극소의 중간에 x축이 들어간다는 건 하나는 플러스에 하나는 마이너스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요 3차식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와 얘는 0보다 크게 돼야 되고요.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f-에 1을 넣었을 땐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a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는 플러스에 딱 찍히고 극소는 마이너스에 딱 찍혀야 요 3차식이 x가 0이 되는 자리에선 세점과 만나는 형태가 되고, 얘가 세점과 만나야 얘가 0이 되는 값이 3개여야 그걸 가지고 다시 얘를 그릴 때 이렇게 0이 되는 값 3개가 분명하게 나오면서 극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미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는 0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 다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 찾는 함수의 개념으로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념으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려면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무조건 뭘 쓰는 거예요? 다 미분해서 증가표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증가표를 그리면 그래프 개형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13번은 어려웠어요. 인정. 어려웠죠. 여기에서 이 3차에서 이제 세실근을 서로 다르게 가지게 한다는 그 조건을 쓰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4번도 내가 일부러 막 복잡하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교재에 있는 문제로 바꿨잖아. 이거 뭐였어요? 교재에 있는 문제 이거. 이렇게 구가 있는데 여기에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있다. 예.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랬죠? 그거 대각선이. 그렇지. 이렇게 원기둥의 이 대각선을 이렇게 하면 얘가 밑면의 지름, 얘는 높이였잖아요.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R, 원기둥의 높이 H 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뭐가 된다? 파이 R제곱 H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우리가 미지수 2개를 다 변수로 넣어야 돼서 힘드니 하나로 통일해주자. 그런데 이거 하나로 통일할 때 뭘 쓴다 그랬어요? 여기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6이야! 2배 해야 되는데 제곱한 치고 있어요. 컸나 아주 그냥. 누구였더라? 기억나지 않아요? 저희 반에 있다고. 네! 뭐가요? 아 이거 반지름이 3이니까 이거 전체 길이 할 때 2배 해야 되는데 2를 제곱으로 했어. 아 누구더라? 그래도 뭐 숫자 계산을 실수한 거라 잘 해줬어요. 그럼 이거 뭐 쓴다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연결한 이거는 2R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높이 H니까 얘네 세 개 사이에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그래서 66에 36은 4R제곱 플러스 H제곱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식에 보시면 H는 1차로, R제곱은 2차로, 그야말로 2차로 들어있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R제곱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9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으로 R제곱을 표현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부피식에 넣어줬었죠. 그래서 파이의 9-4분의 H제곱의 H가 부피식이 된다. 근데 이 부피식의 최대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거 미분해가지고 중간표 그리시면 돼요. 그쵸? 왜냐면 H는 어차피 높이가 이렇게 전체 지름, 구의 지름만큼이 될 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H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전체 구의 지름인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 조건 안에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을 때 미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접선의 그 방정식 빼고는 그죠? 접선의 방정식 빼고 5단원부터 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6단원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7단원 진도 나가고 할 건데 5단원하고 7단원까지 그 다음에 8단원은 또 조금 별개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결국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거야.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거고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F'를 통해서 어디서 0이 되고 어디서 뭐가 되고 어디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그 증가 감소를 구간마다 파악한 다음에 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대충 이렇게 생기겠구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값 혹은 제일 작은 값을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이렇게 유턴하는 자리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건지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증간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요게 이제 5, 6, 7단원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 보실게요. 15번 자 15번 보시면 fx가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이걸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그래프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즉,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주어진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주어진 그 함수의 범위 안에서 증가만 쭉 하던지 감소만 쭉 하던지 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은 fx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 3ax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에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x 세제곱이죠. 이 3차 함수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유턴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다. 즉 f-x를 했을 때 계속 0 이상이던지 쭉 증가던지 아니면 쭉 마이너스여서 내려가던지 그지? 내려가는 애들이 계속 연속되던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해봅니다. 그럼 f-를 구해봐요. f-x를 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돼요.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0 이상이다 혹은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0 이하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선생님? 자 그건 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가능한 걸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러면 0이 되는 값이라는 건 x축이 되는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다 위에 있던지 다 밑에 있던지란 얘긴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들은 두 팔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만 있는 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얘는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가 가능한 거지. 즉 얘가 한 방향으로만 그려지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특성상 얘는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이게 되게끔 해주면 되겠다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일 때도 가능하니 0이면서 0보다 위쪽에 있는 이런 형태 판별식이 0이다 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위에만 있는 상태 x축과의 교점이 없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거나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그냥 판별식은 0 이하이다. 이거 쓰시면 되는 문제죠. 그죠? 이거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이 그래서 답이 네 그걸로 저것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판별식 하시고 나면 범위가 0 이상 3 이하가 나와서요. 최대값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저거 2차에서 저거를 그러니까 f-를 구했어. 역함수가 나오고 그 역함수의 조건이 1:1 대응인 것까지 맞아. 근데 그거를 그래프의 특성으로 연결하는 거 여기서부터 조금 삐걱거리고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 플러스든지 다 마이너스든지 여기까지는 만약에 된다 쳐.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2차 f-가 2차로 나왔을 때 얘를 0 이상이다 0 이하다 라고 놓는 그 조건을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는 거지. 항상 이게 어렵죠. 수상에서부터 계속 어려운 중이죠. 언제 안 어려운 겁니까? 그치 윤영아? 네. 윤영아! 자 빨리 하나 넘어가요. 16번이에요. 예. 자 fx는 3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한다. 자 우리 이거 이제 좀 했었어요. 마이너스 x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가 기함수 원점 대칭.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함수 원점 대칭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0일 때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얘가 x를 인수로 하나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점 대칭이라서 x가 부호가 바뀌면 y도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 특징을 하면 결론적으로 기함수라는 특징이 모두 홀수차항만 가지는 다항식이 돼야 된다. 기함수의 특징은 그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x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가 최 3차라 그랬으니까 최고차항 3차로 놓는데 기함수야 홀수차항만 가지는데 그러면 1차만 가지겠지. 3차 1차만 가지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돼야 된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x 위의 점 2,1. 자 여기 위의 점 2,1이라고 줬으니 일단 이거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으니 f-x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x는 2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미지수 2개인데 넣어서 쓸 수 있는 식 2개니까 연립하면 ab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와요. 그렇죠. 근데 ab가 좀 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안 예쁘게. 응. 그럴 수 있지 그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a, b 넣고 f-1만 구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1 구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5 플러스 16분의 28이겠네. 16분의 28, 15 빼면 13 이렇게 되겠죠. 응. (17번도) 우리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극값이 되는 x값 알파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근데 보시면 y축으로부터 알파 베타가 이 떨어진 간격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서 그래도 헷갈려 할까봐 문제에서 한 번 더 알파의 절대값 한 거보다
y축보다 베타가 크다. 즉 베타의 숫자가 y축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근데 진짜 다 잘 했어요. 일단은 주어진 3차함수의 오른쪽 끝이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d는 x에 0을 넣었을 때니까 y축과 만나는 자리여서 d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알파와 베타일 때 정보를 줬으니 저걸 써먹어야 되고 쟤는 y-가 0이 될 때라서 3ax 제곱 플러스 bx 2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얘 2차식 f-가 0이 되는 두 값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그런데 a가 플러스니까 3a도 플러스여서 요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과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상대적인 값의 크기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축까지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는 음의 근이 나오고 하나는 양의 근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플러스가 절대값이 더 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BC를 판단하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차식의 개수를 근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을 땐 다 뭐 쓰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됩니다.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누가 당연히 둘이 더하면 뭐 돼요? 0보다 크다죠. 그러면 마이너스 3a분의 2b 계산했을 때 얘가 0보다 큰데 얘는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 2b는 0보다 작고 b는 뭐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여기서 부등호 바뀌면 안 되고 마이너스로 나누면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 나눠도 b는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b는 0보다 작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분의 곱 이거 두 개 곱한 건 3a분의 c인데 두분의 곱 알파 베타가 3a분의 c인데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얘가 플러스라서 양쪽에서 곱하면 c는 0보다 작게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빠방. 자, 그 다음 18, 19, 20.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신을 잃고 뭐 이렇게 그랬죠. 16분이야? 그러네요. 16분인 걸 어떻게 할까요? 뭐래요? 식감이에요, 식감. 쉬. 다음 시간부터 핸드폰 내가 거둘 거야, 내가. 내가 걷어서 가지고 있을 거야. 설마 아직도 핸드폰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를 만해? 자, 하도록 합시다. 18번. 18번. 아씨, 이 스무 문제를 못하네. 하나도 안 했어. 30대 만들어. 자, 여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일단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Y 다시를 구합니다. 18. 자, 이거를 풀어서 그쵸?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요. 그쵸? 네. 아니면 여기 위에 점 A, B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좌표에 X값을 두 개로 놓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런데 얘네 둘에 대해서 뭐를 지금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같다잖아요. 즉 얘네 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데 그걸 공통으로 표현하면 미지수 하나를 갖고도 얘네 둘에 관련한 성질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얘네 둘이 같은 그 기울기를 임의로 m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F 다시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M이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해볼까요? 자, 이거 넘겨서 해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이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A의 x좌표, B의 x좌표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알파, 뭐 F 알파, 얘는 베타, F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해요? M을 구해야 돼요. M을 구하는 게 목표죠. 어떻게 할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이거분의 이건데 숫자 계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면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m을 어떻게 구하지? 연립해서 다음 시간에 뭘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 저기 어떻게 뭐라고요? 뭐래요? 아닌데? 아니에요. 왜? 짜자잔. 안 나와. 안 나와. 어디요? 문제예요? 그러네. 얘들아, 나와 있네. x좌표의 곱.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있으면 이거 그냥 풀면 되네. 그러네요. 이걸 문제를 안 봤구만. 네, 어쩐지. 그렇죠. 에어컨 꺼주시면 두 개 남았어. 안 돼요. 끄지 마. 자, 그 남은 시간 3교시에는 오늘은 1태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진도가 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참. 그렇게까지?